네, 오늘은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부정맥 환자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이고 이제 67세 환자분인데 가슴 통증, 또 어지럽고 이래서 오셨고요.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체스트 페인이 있을 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심근경색 이런 부분인데, 환자분이 체스트 페인도 있지만 이제 어지럽다 그래서 오셨고, 실제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가 있어요. 와이드 QRS가 있고요. 30초 이내니까 이제 non-sustained VT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non-sustained VT가 이제 sustained VT로 바뀌었어요. 30초 이상의 계속적인 VT, 와이드 QRS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전도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보면 V1 포지티브긴 한데, 대부분의 리드에서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콘코던스를 보이고 있고요. 와이드 QRS의 전형적인 이제 VT 소견이죠. 그래서 이제 카디오 버전을 했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이너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PVC가 나오는 양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VT가 없어지고 나면 일단 안심을 하고 이제 다른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VT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체스트 페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보시면 V1부터 V5, V4까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죠?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ST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에 체스트 페인으로 왔을 때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이니셜 프리젠테이션이 VT로 오다 보니까 카디오 버전하고 돌아오고 나서 환자가 좀 스테이블해지면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와이드 QRS, 특히 VT로 처음 프리젠테이션 하신 분들이 오면 항상 이제 코로너리 워크업, 즉 MI, 심근경색에 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또 조금 있다가 이제 VF로 프로그레션을 했고 어레스트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실제 이 환자는 그 코로너리 워크업을 했더니 이제 레프트 엔테리어 디센딩 아테리에 옵스트럭션이 있어서 LAD, 가장 중요한 혈관이 막힌 MI로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은 이렇게 이제 RBBB 형태로 왔어요. RBBB 형태로 왔고 증상은 이제 체스트 페인으로 왔죠. 그래서 이전에 RBBB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었는데 뉴 온셋 RBBB 또는 뉴 온셋 LBBB다 하면은 이제 우리도 심근경색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근데 체스트 페인으로 있고 RBBB가 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생긴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 심전도를 항상 뒤져보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 그러면 체스트 페인을 동반했을 경우 항상 이제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야 돼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그래서 워크업을 했더니 이분도 역시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에 이제 혈관이 막힌 MI였죠. 이제 이게 혈관 조형 검사하기 전인데 이쪽으로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텐트를 이쪽에다 넣고 봤더니 이런 혈관들이 다 되살아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가 꽤 컸던 분인데 디스탈이긴 하지만 막힘으로써 이제 RBBB가 생기고 심근경색이 왔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VT 또는 뉴온셋 RBBB, LBBB에서 체스트 페인을 동반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코로너리 워크업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를 개통을 하고 나서는 어떤가요? RBBB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든 VT, 갑작스럽게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는 이제 ER이나 중환자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너리 워크업을 해야 된다.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고요. 일렉트로라이트 임발란스는 기본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톨사대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랩이라든지 EKG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QT 인터벌이 긴지 짧은지,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한 ST 체인지, 이런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VT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 시간에 케이스를 봤는데 우리가 와이드 QRS 감별하는 것 중에서 SVT 에버런스라든지 뭐 번들 브랜치 블락 이런 경우 감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한번 볼게요. 젊은 사람이에요. 26세인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왔어요. 하트레이트가 200회가 넘어요. 환자는 나이가 젊고 건강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싱코피는 안 했는데 어지럽고 두근거려서 왔어요. 응급실에서 왔더니 보시는 것처럼 RBBB 패턴, RSR이죠. 전형적인 RSR이면서 와이드 QRS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경우에 VT를 의심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에서 언더라잉 디지즈 없는 상태에서 VT가 왔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별할 수 있는 게 보통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은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AV 노드를 블럭하는 약제예요. 그래서 AV 노드를 블럭하는데 반감기가 상당히 짧아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T와 감별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VT인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줘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VT가 가요. 왜냐하면 벤트리클 위쪽의 노드를 블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SVT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AV-NRT, AT, 또 에이트리어 플러터, AFib인 경우에 벤트리클 위쪽에서 생긴 부정맥이죠. 그래서 AV 노드를 일시적으로 블럭을 하게 되면 에이티륨 시그널이 없고 벤트리클 시그널만 나오게 돼요. 또는 PSVT인 경우엔 터미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감별 목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가 뭐 수초 내로 짧기 때문에 주고 나서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걱정 없이 바로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감별 진단 목적으로 쓰는데 이 환자도 레이트가 빠르고 젊은 분에서 VT가 의심이 돼서 일단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VT일까요? 아니죠.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통 혈관으로 슈팅을 하는데 가장 아데노신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 내로 아데노신을 적절하게 투입을 못한 경우에요. 아데노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감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장과 가까운 혈관, 만약에 센트럴 라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주면 좋고요. 없고 페리페랄, 뭐 팔이나 이런 데 라인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아데노신을 슈팅하고 바로 셀 라인을 뭐 10cc, 20cc, 보통 50cc까지도 계속 슈팅을 해야 돼요.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되기 전까지 아데노신이 심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슈팅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주고 아마 플루이드를 그냥 틀어놓은 상태여서 심장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ml를 다시 주고 슈팅을 여러 번을 계속 셀라인으로 밀어 넣어줬죠. 그랬더니 바로 터미네이션이 됐어요. 즉 이 환자분은 VT가 아니고 PSVT, 레이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에버런트 컨덕션이 된 거죠. 그래서 와이드 QRS처럼 보인 거예요. 이 에버런트 컨덕션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라이트 번들, 랩트 번들이 있는데 두 개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라이트 번들은 부름기가 좀 길고 랩트 번들은 부름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런 부름기 시기에 시그널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블럭이 되는 거죠. 컨덕션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액티베이션이 된 시기에 신호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나? 이때는 컨덕션이 잘 돼요. 노멀 컨덕션. 우리가 보는 네로우 QRS SVT가 나오는 건데 이런 애매한 상황, 한쪽 번들은 컨덕션이 되는데 한쪽 번들만 블럭이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애매한 포션이 되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SVT의 에버런트 컨덕션이 생기는 위치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레이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이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이제 컨덕션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에버런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분은 69세 환자분이에요. 뇌경색도 있고 언더라잉 디지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VT가 생길 만한 찬스가 있죠. 중환자실에 또 계셨을 테니까. 근데 밤사이 하트레이트가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와이드 QRS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네로우 QRS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캡처빗일까요? 근데 보면 와이드 QRS 앞에 보면 P웨이브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VT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케이스를 볼까요? 같은 환자분인데 이제 점점점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와이드 QRS가 점점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중간중간 내로우 QRS가 생기는데 이때는 또 P웨이브가 없어요. AFib이 생긴 것 같은데 P웨이브 없이 내로우 QRS가 생기면서 와이드 QRS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이런 와이드 QRS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스테인드 VT처럼 보여서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듬 스트립에서 이렇게 레이트가 빠른 경우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혈압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이렇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VT라고 생각을 하고 카디오 버전 해야 되나요? 이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 정도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환자분이 레이트가 BP가 떨어지거나 하트레이트가 너무 빨라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럼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지만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고 와이드 QRS가 저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 정도만 해주면 돼요. 왜냐? 이 경우는 이제 에이쇼만 피너미넌이라고 에버런트 컨덕션의 일종이에요. 앞에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AFib 같은 경우에 내로우 QRS가 있다가 갑자기 와이드, 숏,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롱 인터벌이 있다가 숏 인터벌이 오면서 뒤쪽에 와이드 QRS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AFib으로 인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경우에 QRS의 와이드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와이드 QRS가 생기기 바로 직전 인터벌을 보면 돼요. 롱, 숏, 그리고 VT, 와이드 QRS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에쇼만 피너미넌에 의해서 롱, 숏 인터벌 이후에 와이드 QRS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VT가 아니라 에버런트 컨덕션에 의한 와이드 QRS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레이트 컨트롤 해서 레이트만 내려주면 내로우 QRS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트 컨트롤 베타 블로커 정도 쓰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니까 어떤가요? 내로우 QRS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와이드 QRS의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실제 VT라고 오인을 하고 뭐 아미오다론이라든지 카디오 버전을 줄 필요 없이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와이드 QRS가 생긴다. 그럼 VT를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코로너리 워크업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발란스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VT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미오다론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아미오다론을 쓸 때는 항상 QT 인터벌이 늘어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늘어날 경우에는 리도케인이라든지 다른 약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코로너리 워크업과 같은 맥락인데 이제 ST 체인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SVT 에버런트 컨덕션,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 아까 우리가 PSVT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올드에이지인 경우에는 이제 AFib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스트로크 환자에서는 AFib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에버런트 컨덕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VT에 준해서 항부정맥제나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레이트 컨트롤만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어느 정도 간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